우리들의 그때 그 시절의 추억들.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삐삐가 울리면 공중전화 찾아 헤매던 그 시절을.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살아온 그 따뜻했던 시간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해질 엮이면 어디선가 들려오던 어머니의 목소리, 기억나시죠? 밥 먹어라 하는 그 목소리에 온 동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던 풍경. 그때는 시계가 없어도 저녁 식사 시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골목길은 우리의 놀이터였고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여름이면 골목마다 고무줄놀이 하는 아이들로 가득했고, 겨울이면 팽이를 돌리며 누구 것이 더 오래 도는지 내기를 하곤 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소박한 놀이였지만 그때만큼 행복했던 적이 또 있었을까요? 골목 어귀 구멍가게는 우리들의 백화점이었습니다. 엄마 심부름으로 받은 100원짜리 동전 하나로도 뽑기를 할 수 있었고, 쫀득이 한 봉지면 온종일 친구들과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가게 할머니는 늘 외상장부를 꺼내시곤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따뜻한 정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골목길 담벼락에 분필로 삼각형을 그려놓고 하던 사방치기를. 그 단순한 선 몇 개가 우리에게는 온 세상이었습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도, 손바닥에 땀이 나도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놀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그 순간들이 평생의 보물이 될 거라는 걸. 아침이면 골목골목에서 모여든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던 등굣길. 그 길이 참 멀게만 느껴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불과 10분 거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길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책가방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교과서며 공책을 가득 넣은 책가방을 메고 가다가 친구 집 앞을 지나면 큰 소리로 이름을 불렀지요. 그러면 어김없이 친구가 뛰어나와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요즘처럼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으면 됐으니까요. 학교 가는 길에는 늘 들르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문방구 앞에서는 새로 나온 지우개며 연필을 구경했고, 빵집 앞을 지날 때면 갓 구운 빵 냄새에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50원을 꼭 쥐고 있다가 크림빵 하나를 사서 친구들과 나눠 먹던 그 맛, 아직도 생생하지 않으신가요?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함께 쓰고 갔습니다. 한 우산에 셋이서, 넷이서 빽빽이 들어가 어깨가 다 젖어도 웃으며 걸었지요. 누구 하나 우산이 없으면 당연히 함께 썼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시절에는 나눔이라는 말조차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을 뿐입니다. 나무 책걸상에 앉아 수업을 듣던 교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운동장에서 들려오는 소리, 분필 가루가 날리던 칠판.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청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시면 반장의 구령에 맞춰 모두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 생각하면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도 우리의 소중한 추억 중 하나입니다.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지침이 되곤 했지요.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 싸주신 그 도시락은 세상 어느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위에 달걀 프라이 하나, 김치 몇 조각. 그게 전부였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친구들과 반찬을 바꿔 먹는 재미도 쏠쏠했지요. 여러분은 어떤 반찬을 가장 좋아하셨나요? 누군가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멸치볶음을, 누군가는 조금 탄 김을 제일 좋아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소박한 도시락 속에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몰래 돌린 쪽지, 책상 서랍 속 깊이 숨겨둔 만화책, 창밖을 바라보며 꿈꾸던 미래.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선생님께 혼나기도 했지만 그것마저도 이제는 그리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울리는 종소리는 자유의 신호였습니다. 가방을 집에 던져두고 다시 골목으로 나가던 그 설렘, 기억하시나요? 숙제는 나중에 하면 되고
지금은 놀 시간이었으니까요. 남자아이들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공 하나면 10명도 20명도 함께 뛸 수 있었지요. 골대는 벽돌이나 가방으로 만들었고 심판도 없이 우리끼리 규칙을 정해가며 놀았습니다. 이길 때도 질 때도 모두가 즐거웠습니다. 여자아이들은 고무줄놀이를 하거나 공기놀이를 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며 골목을 뛰어다니기도 했지요. 술래가 되면 억울했지만 그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나 게임기가 없어도 우리는 무한한 상상력으로 얼마든지 놀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면 딱지치기를 하곤 했습니다. 종이를 접고 또 접어 만든 딱지 하나가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친구의 딱지를 뒤집으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규칙이었는데 이기면 신이 났고 지면 다음 날을 기약했습니다. 단순한 놀이였지만 그 속에는 우정과 경쟁, 그리고 배려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질녘까지 놀다가 어머니의 목소리에 집으로 돌아가곤 하지 않으셨나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도 흙투성이가 되어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해가 지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던 시간. 그때는 몰랐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됩니다. 텔레비전은 한두 채널밖에 없었고 온 가족이 함께 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시면 늘 같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을 오가며 밥상을 차리셨고 우리는 그 옆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쏟아냈지요. 학교에서 칭찬받은 일, 친구와 싸운 일, 시험 점수 이야기까지. 가족은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면 온 가족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려면 텔레비전 앞까지 가서 다이얼을 돌려야 했는데 그 역할은 주로 막내의 몫이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불편했지만 그 또한 행복한 추억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형제자매들과 이불 속에서 나누던 속삭임도 그립습니다. 내일 무엇을 하며 놀지, 누구를 만날지 별것 아닌 이야기들로 밤이 깊도록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때는 각자의 방이 없어서 불편하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따뜻함이 그리워집니다. 겨울이면 온 가족이 화로나 난로 주위에 모여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고구마를 구워주셨고 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지요. 할머니가 계신 집은 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듣던 옛날 이야기는 어떤 동화책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온 집안이 들썩였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냈지요. 요즘처럼 부담스럽기보다는 정말 설레고 기다려지는 날이었습니다. 명절 전날 밤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는 음식 준비로 바쁘셨습니다. 우리도 옆에서 거들며 이것저것 맛보는 재미가 있었지요. 전을 부치는 냄새가 온 집안 가득 퍼지면 그게 바로 명절이 왔다는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어떤 음식 냄새가 명절을 알려주었나요? 명절 아침이면 새 옷을 입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입는 그 옷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어른들께 세배를 올리면 세뱃돈을 주셨지요. 그 돈으로 무엇을 살까 고민하는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면 온 집안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사촌들과는 오랜만에 만나 반가워서 하루 종일 떠들고 놀았습니다. 어른들은 한편에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셨고 우리는 우리대로 신나게 뛰어놀았지요. 명절 음식을 먹는 것도 즐거웠지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드는 그 분위기가 더 좋았습니다. 떡국 한 그릇을 먹으며 한 살 더 먹는다는 설렘, 송편을 빚으며 나누던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헤어질 때면 아쉬워서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명절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금방 마음을 달랬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주말이면 아버지 손을 잡고 동네 목욕탕에 가던 기억, 아직도 생생하지 않으신가요?
목욕탕 입구에 들어서면 풍기는 독특한 비누 냄새와 습한 공기. 그것만으로도 주말이 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목욕탕으로 들어가면 김이 자욱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일주일의 피로가 모두 풀리는 것 같았지요. 아버지는 때를 밀어주시며 등을 쓱쓱 문질러 주셨습니다. 조금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게 아버지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목욕을 마치고 나면 시원한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바나나 우유나 식혜 한 병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던 때였습니다. 목욕탕 앞 구멍가게에서 아버지가 사주시는 아이스크림은 특별한 선물이었지요. 이발소도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이발소에 가면 주인 아저씨가 늘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가위질 소리와 함께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걸 거울로 보는 재미가 있었지요. 이발이 끝나면 머리에 좋은 냄새 나는 무언가를 발라주셨는데 그게 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이발소 벽에는 여러 머리 모양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똑같은 스타일로 잘랐지요. 학생은 학생 머리, 어른은 어른 머리. 개성보다는 단정함이 중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막 자르고 나온 머리는 왠지 모르게 뿌듯했습니다. 목욕탕과 이발소는 단순히 씻고 머리를 자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이었고 세대를 이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우리도 어느덧 인생의 후반부를 걷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 돌아보면 가난했지만 행복했고 불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물질은 부족했어도 마음만은 풍요로웠던 시간들이었지요. 지금 우리 손주들을 보면 모든 것이 풍족해 보입니다.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고 재미있는 것도 넘쳐나지요. 하지만 어쩐지 우리 때만큼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건 왜일까요? 아마도 그때 우리가 가졌던 진짜 행복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함께 울고 웃던 친구들, 늘 우리를 기다려주시던 부모님, 골목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던 이웃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느린 듯 보였지만 그 속도가 우리에게는 딱 맞았지요. 여러분도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리시나요? 친구들과 함께 놀던 골목길, 가족들과 둘러앉아 밥 먹던 밥상, 동네 어귀 구멍가게.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시절은 결코 뒤처진 과거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역사이고 우리 세대만의 아름다운 문화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때 배운 나눔과 배려, 끈끈한 정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따뜻한 추억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손주들에게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들이 비록 그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절,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그 추억을 떠올리며 잠시 미소 지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때 그 골목길을, 그때 그 친구들을, 그때 그 따뜻했던 시간들을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소중한 추억들을 깨워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리운 추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그 따뜻했던 시절을 기억하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과 이 추억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